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2일 3대 지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물가가 4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한 가운데 연준의 긴축 공포가 계속 지속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0.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34%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 가장 큰 이슈 역시 미국의 CPI였습니다. 오늘 미국 노동부가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물가가 8.5%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로는 1.2% 상승을 했는데요. 직전월인 2월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을 한 바 있는데요. 이제 3월에는 무려 이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8%를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3월 CPI는 1981년 12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CPI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6.5% 상승을 했고요. 전월 동기 대비 0.3% 상승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3월 CPI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의 여파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3월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 이제 11%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치에는 에너지 가격이 전달 대비 이제 3.5% 상승을 했었는데요. 불과 이 에너지 가격 상승 속도가 3배 이상 높아진 수준입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개장 전인 8시 30분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된 후에는 신기하게도 채권 금리가 이제 조금 후퇴하고 오히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도 상승 출발하는 등 굉장히 시장에 약간의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번 CPI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는 것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원 CPI, 3월 근원 CPI가 0.3, 전월 동기 대비 0.3%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였던 0.5% 상승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지금 전쟁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일부 측면, 임대료라든지 일부 측면에서는 조금 개선돼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희망이 힘을 얻었습니다. 또 이제 8.5%라는 이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가 이제 8.4%였습니다. 이미 시장이 대부분 이 극심한 인플레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매를 미리 맞은 셈이라고 할까요? CPI에 대한 우려로 지금 주가가 최근에 크게 하락을 했던 만큼 일시적으로는 장 초반에 이런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네, 이제 CNBC 기사, 이제 장 초반에 나왔던 CNBC 기사인데요. 왜 이렇게 뜨거운 CPI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CPI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 금리가 하락을 했는지 장 초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이제 the number was basically in line. 예상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bracing for something terrible. 너무 끔찍한 거를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랠리가 이제 펼쳐진 거를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런 안도 랠리도 이제 몇 시간을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오후 2시께를 기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고꾸라지고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하락 전환을 하였고요. 그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이 점차 이제 CPI 지표를 처음에는 어떻게 조금 CPI의 세부 지표를 보고 조금 위안을 했던 그 마음을 다시 이제 되돌리면서 다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어떤 요인이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갔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3월 CPI 지표를 가장 좋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제 근원 CPI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에 그쳤다. 이게 가장 좋은 요인
요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을 대비하고 있던 시장에 일부 안도심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 가지 못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2.8%까지 거의 근접을 했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 초반에는 7bp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다시 이제 채권 금리가 낙폭을 되돌리는 흐름을 보였고, 네, 연준 위원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안도 심리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이자 이사이죠. 이제 지난주에 한번 시장을 뒤집어 놨던 인물이죠. 대차대조표 축소를 이제 5월에 이르면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사입니다. 오늘 다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연준의 주요 책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지표 일부에서는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플레가 완화하고 있는 국면이 보이긴 하지만 연준의 가장 큰 주요 책무는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5월 회의에서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을 공식화하고 6월에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다시 긴축 우려를 되살리는 발언이 나온 셈입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4만 불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CPI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는 과연 이 물가가 고점을 찍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3월에 이제 전쟁이라는 이례적인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물가의 폭등세가 안정되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세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조금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3월 CPI가 고점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4월과 5월 CPI가 지금보다 개선이 된다면 굳이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인 빅스텝을 연속적으로 단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희망으로 보이는데요. 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앤드루 헌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 CPI 보고서의 빅뉴스는 근원 CPI가 finally appear to be moderating. 약간 드디어 조금 이제 완화의 조짐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빅뉴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의 경우 3월이 지금 물가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밋빛 전망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제레미 시걸 와튼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 오늘 CNBC의 인터뷰를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가는 앞으로 다가올 향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연준은 이제 향후 몇 번의 number of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몇 번의 회의에서 FOMC에서 결국 50bp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유가의 경우 이제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관련 규제가 소폭 완화가 되었고요. 또 이제 오펙으로부터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오펙은 이제 서방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차단이 될 경우 이에 따른 손실분이 하루 700만 배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원유에 대한 이런 생산 차질 우려가 빚어지면서 다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유가가 반등을 한 만큼 역시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지금 계속해서 월가에서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주식 전략가가 좀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마이클 하넷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월 초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그 정도의 이제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ell the rally라고 했는데요. 이제 3월에 주가가 이제 회복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3월의 랠리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월, 2월에 있었던 셀오프 주식시장의 매도세는 에피타이저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있는 그런 주가 하락의 메인 코스가 아닌 에피타이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즉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하락이 1, 2월에 발생했던 주가 하락세보다 훨씬 더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JP모간의 마르코 콜라보니크 이제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올해 1, 2월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을 때 시장을 떠받쳐온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 연구원조차도 이제 조금
프로핏 테이킹, 즉 차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를 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오라는 자신의 조언을 들은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섹터 중에서 에너지 관련 섹터는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자율소비재, 자재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S&P 500 지수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맵인데요. 좀 혼재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애플의 공급 업체인 대만의 페가트론이 중국 상하이와 쿤산에서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반등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오늘 1.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JP모건이랑 바클레이즈, 웰스파고 등 금융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내일 이제 JP모건이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오늘 엔비디아를 자사의 최선호 종목인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물가 지표 어떻게 잘 넘어간 모습인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주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가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